진한 씨가 들어간 방. 간호사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멀리 있던 가족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살 가족들에게 죽음은 낯설기만 하다. 마지막까지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님도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고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길 해요.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의료진. 선생님 무슨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임종실로 거의 사용되고 계셔가지고 뭐 사용 안내문 같은 거랑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싶다는. 다른 보호자들이 진한 씨의 방 앞에서 서성인다. 궁금한 마음 반, 슬픔 반이다. 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 드세요? 마음이 안 좋지요. 언젠가는 가야 될, 우리도 저기를 거쳐야 되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눈 감고 뜨고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가는 게 힘이 들었어. 아유 정말 큰일 났네 정말. 아이 카노.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내 휘진 씨다. 어두운 병실. 휘진 씨가 홀로 남편의 물건을 챙겨 임종실로 옮긴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똑같아요. 좀 괜찮으세요? 똑같다니까 지금. 네, 걱정스러우시죠? 사랑하는 이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현실. 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괴로운 시간이 흐른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있으면 삶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것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현미 씨는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한다. 처음엔 오히려 더 몰라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좀 친분이 형성되신 분이 그러면 좀 울적해지는 건 있죠. 또 저러다가 오래 가실 수도 있어요. 보통 안 좋다 해도 막 갑자기 돌아오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약 기운을 빌려서 막 힘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약 기운에. 그날 밤 시간은 더디 흘렀다. 다음 날 아침 김여환 의사가 출근하자마자 어젯밤 상황을 확인한다.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곳은 임종실이 아닌 입원실이다. 진한 씨가 무사히 밤을 보낸 모양이다. 이러면 계속 누워있으면 욕창이 금방 생겨요. 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김여환 의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간병병 문제. 우리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해 보이지만요. 다 이제 시한폭탄이세요. 언제 팡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걸 다 각오하고 살기 때문에요. 놀라는 것보다 그 중간에 제가 뭘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는 사이 한쪽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 갖다 드릴게. 주사기 바늘이 빠지면서 피가 역류한 것이다. 그건 닦지 말고. 당황해야 할 환자가 누구보다 침착하다. 닦지 마요. 자리 하자. 다시 주사를 연결해야 한다. 거꾸로 서 거꾸로 또 빠졌네.
이거 막는 거 없나요? 이거 막는 말에. 여기 빼고 넣어보라. 이 병동에서는 누구도 당황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수간호사 명옥 씨는 능숙하게 환자를 돌본다. 시원하죠? 미안한데 저 딴 데 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심심할까봐 그러지 뭐. 우리 심심할까봐. 누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님을 서로 알고 있다. 시원합니까? 주사 들어가요. 15분 뒤에 제가 와볼게요. 15분 뒤에 이 아픈 이 왼손끝이 아픈 나의 통증이 사라졌는지 계속 남아있는지 제가 와서 한번 물어볼게요.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되고요. 주무셔도 제가 얼굴 표정을 보면 통증이 남았는지 계속 우리가 주사를 드려야 되는지 확인이 되니까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되고. 오늘은 왜 이래 슬퍼 보이노 갑자기? 눈물이 나세요? 통증 때문에 그래요? 짜릿한 것 때문에. 소음. 우리 병실에서는 환자들이 암성 통증이 응급.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환자들은 아무리 통증 교육을 해도 참는 게 미덕이라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 통증 표현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찰자들이 우리 치료자들이 많이 이제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통증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죠. 다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시작된다. 시간마다 해야 하고 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다시 해야 한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번도 걸러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계속해서 환자를 관찰하는 일,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저하고 이제 친해지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언제 죽을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 잘 보내드린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죽는 거 생각하시면요. 따님이 너무 슬퍼서 매일 울어요. 내 네 덕분에 너무 예쁘게 살아갈게 이러세요. 아우 어머님 덕분에요. 제 손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운 거가 제일 두려워요. 죽음 그 자체보다. 그래서 요즘 의료적인 접근하면 다 편안하게 모시니까 그런 확신을 드리면 굉장히 편해지세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회진 도는 게 거의 뭐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환자들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학적인 걸 이렇게 쏙쏙 뽑아내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죽음이나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오갔다. 환자들은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모였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제공해야 한다. 그냥 의료적으로 혹은 심리적, 육체적 봉사 차원에서라는 이유로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너 노력하는 날. 목욕 봉사는 가장 힘든 일이다.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픈 곳을 헤아려야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만 있다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병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지 드시고. 안 온다고 내 기다려가지고 예. 아 맞다. 화이팅 안 했다. 화이팅. 손기술 위주의 마사지가 아닌 환자의 심리 안정을 주로 하다 보니 마사지 봉사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은 나를 진짜 위해서 이렇게 봉사 활동 해주고 이게 나를 왕처럼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게 되고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슬피우는 두견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봉사자의 노고로
환자의 마음의 안정을 찾아간다. 파이팅! 파이팅! 힘내시고요. 나는 이지를 먹으면 살아. 그렇습니까? 그라이시다. 어떤 호스피스 병동에는 또 중요한 사람이 있다. 바로 간병인. 말기 암 환자의 일상 활동은 물론 말벗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혀 이빨 좀 닦지. 냄새 난다 그지? 하나 둘 으쌰.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을 간병하는 것은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이다. 체위 변경. 할머니인데 욕창 문제 때문에. 환자 혼자 하기 힘든 일을 거두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처럼 대한다. 편안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한숨 푹 자요. 가시는 어른들마다 보낼 때마다 좀 안 좋은 점이 많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은. 네. 마음이 아프시죠? 네. 모두의 노고로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가 무사히 밝았다. 아침 일찍 박상광 씨가 수간호사와 이야기 중이다. 요도 그쪽이 아마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줌호수를 꼽는 방법이 쉬운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맨날 오줌호수 꼽는 건데 내시경 기계로 탁 들다 보면서 탁 꼽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간단한 수술인데 그거를 비뇨기과 선생님이 오늘 11시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셔요. 췌장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온 박상광 씨는 수술을 해야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게 문제다. 작은 수술이지만 서약서까지 썼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 수술을 하러 가기 위해 채비를 단단히 한다. 젊은 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줬던 아내가 지금은 남편의 든든한 간병인이다. 서먹하게 거리를 두고 걷는 걸 보니 아직도 내외하는 모양이다. 이럴 때는 부축한다고 핑계 삼아 팔짱 끼면 안 부끄럽잖아. 손잡아도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한 바퀴 바람 쐬고 오세요. 딴 따로 해면 안 해요? 안 해주는 거? 어색하게 손을 잡은 부부. 아버님 손 얼마나 만에 잡으신 거예요? 평생 안 잡았어요. 아, 그래요? 내일 말하면 380도로 가쁜데 손 잡으려고 했는데. 젊으셨을 때? 젊을 때도 그랬다. 결혼하고는 손잡이를 안 되게 봤을 거야. 이남 이북으로 살았다. 이남 이북이요? 그렇게 갈라지다 싶어 살았다. 뜻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남남처럼 살았지만 남편의 암 선고가 부부의 마음을 모으게 했다. 저기 앉아 양말. 가족 간의 갈등을 아는 채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야 화해를 생각한다. 엄마 보고 살았지. 엄마 보고 살았지. 여름에도 뭐 할 여기도 없이 엄마 보고 아들 돈 대주려고. 엄마 보고 살았지. 죽음은 그 자체로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를 안겨준다. 힘드는 건 없었는데 나는 마지막에 시군이라도 봐. 남들 남자같이 그래 한번 살고 올라고 나는 작정은 했는데 자식들 성공은 내가 예산했는 대로 다 했는데 남편은 결국 안 되겠대. 가족 간의 갈등은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이 풀어줘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가는 사람, 남는 사람 모두의 가슴에 앙금이 없도록. 무식이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하고 오시지 마세요. 오늘 까마귀가 너무 힘들어. 까마귀가요? 까마귀는 외국에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소변줄 저분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 진짜 가는 거 아닌데도 안 들어갔으니까 소변 보는 게 진짜 힘드신 거예요. 긴 인생이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음의 통증을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상담이에요. 많이 들어드리고 통증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통증도 다 들어드리고 그래야만 확실한 호스피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통증은 아주 일부분이었어요. 무사히 수술을 마친 박상광 씨가 병실로 돌아왔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재우 씨가 다시 영양소를 공급할 관을 연결하기 위해 혈관을 찾고 있다. 그만 천천히. 천천히. 주먹 한번 줘볼까요? 다시 펴주세요. 그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으면 이제 혈관들이 다 숨고 이제 죽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없죠 다. 그럼 이제 혈관도 더 잘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암투병 생활로 쇠약해진 몸에 바늘을 꽂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어르신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 진짜 다 되는데 또 닦고 먹으면 안 돼. 잘 되는 데는. 꼭 부자지간이라도 되는 듯 강할 때는 긴장해서.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 그러면 일 안 하니 안 하잖아. 이까는 그 위할로. 그 며칠 전에도 꼽았는데. 잘 꼽았는데. 지금 해바라기 가만 긴장할 때가 뭐하는 기라. 혈관을 찾고 주사 바늘을 꽂아야 영양제도 주고 진통제도 줄 수 있다. 원래는 혈관 좋으신 분인데 처음 왔을 때 식사도 하시고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던 뜻이니까 겉으로 내색은 안 하시면 좀 혼자 속으로는 좀 어르신도 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그러면 좀 그렇죠 뭐. 환자 못지않게 외롭고 지치는 밤이다. 또 누군가가 죽음의 단계 앞에 섰다. 오늘 여기 다 계셨어요. 잘하셨어요. 한복 다 갈아입으시고 따뜻하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항상 생각나실 거예요. 돌아가셔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편안하게 가니까. 아니요, 내한테 와주셔서 감사해요. 산소 끌게요. 이제 어머니 호흡이 멈춰지고 10월 26일 4시 10분에 이제 정대로 가셨어요. 심장이 멈춰졌네. 그동안 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렸던 김여환 의사가 다시 또 한 명의 환자를 보냈다. 나도 가야 할 길이고 아무도 갔다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내 딸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그죠? 전에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까지 인생인지 몰랐어요.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살면 행복이 있겠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슬퍼도.
다음 날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는 다시 시작됐다.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나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죽음관이다. 이제는 사실은 제 노래 못 부르기라 그러죠. 하지만 호스피스 환자들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낸다.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이지 싶다. 만으로는 11살이지. 이날은 호스피스 병동의 막내인 희정이의 생일 잔치가 있는 날. 하지만 정확한 생일은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희정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날이다. 2주에 한 번씩 오는 희정이의 생일. 이런 생일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영로 시인이 그랬대요. 나 후배 나 오늘 생일인데 밥 한 끼 사라고. 왜 선배님은 맨날 생일이냐고. 살아있기 때문에 맨날 생일이라고. 네, 그 말이 참 우리 병동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병동의 수장인 김여환 의사가 회진을 돈다. 좀 덜 아프세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어요. 내 손이 찼죠?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병동의 의사들과 달리 환자들을 쓰다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다. 환자들의 몸 상태도 보지만 김여환 의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바로 심리적 안정이다. 이 손도, 이야, 이제 기적이다, 기적. 호스피스 병동에는 7, 80대 말기 암 환자가 대부분. 지난 3월 희정이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다. 미안해. 이곳에 오기 전 호흡 곤란이 심해 목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기관 절개를 한 희정이는 아침마다 소독을 해줘야 한다. 여기가 대뇌고 여기 중간에 부분이 병이 왔어요. 여기에 덩어리가 없어야 되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커져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위험한 거죠. 계속되는 큰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에 지쳐있던 희정이는 처음 왔을 때 흰 가운만 보면 경련을 일으켰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다. 지금은 이제 암 상태는 정지된 상태고 자꾸 커지겠죠. 그렇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계속 커질 줄 알았던 암덩어리는 이곳에 와서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크게 벌려야 되겠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이가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됐다.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고 먼저 말도 건넨다. 이 오빠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하지만 암이 치료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암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이 기적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계속될까? 죽음이라는 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건지 1분 1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보내야죠.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단지 남들에 비해 짧게 남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저희 환자 14분이 다 말기암이세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환자를 말기암이라고 해요. 더 이상 항암제나 화학요법이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암은 계속 커져갈 때 환자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을 해도 말기암인 거예요. 그분들도 살아가야 되잖아, 임종 직전까지는요. 그래서 그 통증과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거죠. 죽음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온 죽음도 돌보게 되고요. 조용한 병동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울린다. 뭔가 급박한 상황이 터진 모양이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기저귀로 이렇게 보는 거 안 불편합니까? 김여환 의사도 발길을 서두른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 시바딘 있잖아요. 이렇게 화상처럼 피부 질환이 온 것은 항암 치료 후 방사선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발 뒤꿈치 게다가 환자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이건 아마 할머니가 면역이 떨어져서 면역성 질환 같아요. 경력 5년, 김여환 의사는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을 보아왔다.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에게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하지만 그저 속수무책으로 보낼 수는 없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통증 조절이 제일 먼저죠. 왜 통증 조절이 제일 먼저? 아프면 그 사람들이 짜증나고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 말기 암 환자들에게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통증이다. 일단 통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환자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간호사들의 하루는 고되다.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암 통증 중 95%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언제 누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의료진은 매 순간 환자의 변화에 촉각을 기울인다. 보통은 이제 체온의 변화가 제일 많고요. 누워 있어도 내가 열이 올라도 그 열이 오른 걸 표현을 못 하시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그 고열에 대한 처치를 해드리고 또 산소 수치가 낮아지면 또 그에 대한 처치를 해드리고 내가 했는 간호가 어떤 사람은 그 간호를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서 집으로 퇴원을 하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우리가 해주는 간호가 집으로 퇴원하는 게 아니고 그 간호가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아야 하는 최상의 간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기겠다. 이거 자, 그거 빼고 있어. 선생님, 그거 빼고 있어. 빼고 있어. 아이고. 화가 나셔서 어떡하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흔한 증상 중 하나, 선망이다. 암과의 긴 싸움으로 몸은 약해져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도 지친 이들에게 선망 증상은 종종 일어난다.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안 편하다, 그지? 거리가 좀 멀다고 하더나? 얼마 된다고? 기다리면 손자 와요. 할머니 손자 제일 좋아하시잖아. 응, 제대했는 손자, 큰 손자. 할머니 화내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가족이 없으면 이렇게 화가 날까? 잠은 오면서도 그자. 아이고, 자기 병을 알고 하니까 죽음을 생각을 안 하겠어요, 혼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유달리 이제 가족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크고, 혼자 있으면 할머니 아직 마음속에 화가 많아요, 화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그죠? 한바탕 전쟁을 치른 병실이 고요해졌다.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의 고통이다. 호스피스 병동에 밤이 찾아왔다. 환자들은 이 시간을 두려워한다. 깊은 밤 통증이 더 크게 오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밤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다.
할머니 안 아프게 진통제 좀 드릴게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안정제를 놨는데 약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할머니 더 아프신 것 같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네? 자주 있어요? 자주 있죠. 밤에는 흔하죠. 어디가 불편해요? 아이고 배야. 밤늦은 시각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병동은 불을 밝혔다. 악이 낳는 고통에 맞먹는 암 통증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 급기야 간호사가 한쪽에 있는 금고문을 연다. 마약성 진통제. 고통이 심한 환자의 경우 모르핀으로 통증을 다스린다. 일반인에게는 마약이지만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약으로 쓰인다. 할머니 이제 안 아프실 거예요. 좀 있으면. 탄생에도 아픔이 따르는 법인데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고통이야 더 말해서 무엇할까. 자정을 넘긴 시각. 환자들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환자의 모자란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한 수액. 언제든 떨어지면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야간 근무자의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노란 액체가 들어간다. 종합 비타민. 환자분들 식사 대용으로 몸에 전해질이라든지 수분 밸런스라든지 이것저것 다 맞춰주고. 다 같은 모습이지만 저마다 환자별로 내용물은 다르다. 나트륨, 칼슘, 포도당, 마그네슘. 환자에 맞게 제조된 수액이다. 침대마다 돌면서 각 환자에 맞는 수액을 갈아준다. 암 발병 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망할 경우 환자의 품위 있는 임종을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늦은 시각, 피곤하고 힘들지만 간호사들은 그럴수록 더 자신을 채찍질한다. 야간에 일하시 힘드시지 않으세요? 야간은 힘들죠. 그냥 불안한 그런 건 조금 있어요. 언제 안 좋아지실지 모르니까. 오히려 눈에 띄게 그냥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분도 있으니까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잠시 자리에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간호사가 병실로 뛴다. 총 14명의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이곳 호스피스 병동의 밤은 그 어느 곳보다 바쁘다. 연간 7만여 명에 이르는 암 질환 사망자 중 10에서 11%는 호스피스와 같은 완화 의료를 통해 고통 없는 죽음을 맞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힘겹게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누리겠다는 것이다. 밤이 깊도록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발길이 계속됐다. 다음 날 아침. 집에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집에? 집에 며칠 만에 가시는 거예요? 한 20일. 20일. 거의 한 달 다 되네요. 그래요. 청소해놨어요, 그럼? 아들 보시겠는데. 아들 보시겠는데. 뭔지 몰라면 어떡해, 환자 가는데. 말하는 모습이 조금은 어눌한 휘진 씨. 그녀의 옆에는 말하지 못하는 남편 진한 씨가 있다. 작년 봄 혀에 암이 생겼고 목까지 전이 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아내는 때되면 관으로 음식을 넣어주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남편의 손발이 돼준다. 지난 2002년 부부는 한 정신과에서 만났다. 남편 진원 씨는 삶을 비관해 술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휘진 씨를 만났다. 휘진 씨는 윌슨 병으로 보행 장애와 지적 장애를 안고 있다.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휘진 씨는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고 있다. 당시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던 43살의 진한 씨는 24살의 꽃다운 휘진 씨에게 푹 빠졌고 2004년 둘은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두 사람. 둘의 사랑이 시작된 지 딱 10년 됐다. 남들은 6, 70년을 함께 산다는데 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이곳에 오기까지 둘은 수많은 시련을 함께했다. 묵묵히 누워있던 진한 씨가 할 말이 있는 듯 메모를 건넨다. 남편의 메모에 마음이 아팠던지 아내가 슬쩍 자리를 뜬다. 윌슨 병은 그녀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이제까지 살면서 잘 지냈던 게 그게 좀 그 아픈 데도 병원에 가서 진짜 그랬으면 잘했을 텐데 그게 좀 그래도 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어. 어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진짜. 늦은 오후 침대 밑에 앉아있는 진한 씨를 잡고 아내 휘진 씨가 한바탕 씨름을 벌이고 있다. 선망 증상이다. 평소 누구보다 점잖았던 진한 씨가 돌발 행동을 보인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 통증 때문에 이성의 끈을 잠시 놓은 것이다. 내가 감정이 안 돼. 지금 아까 약 줘가지고 아내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남자 간호사가 익숙하게 진한 씨를 일으킨다. 환자 본인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 채 과격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의료진은 누구보다 든든한 벽이 돼준다. 함께 환자를 돌보고 다시 통증을 관찰한다. 지난 세월 계속됐던 수술,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이성만으로 물리치기 어렵다. 아내 휘진 씨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지금 원래 컨디션보다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본인의 정신 세계가 이제 좀 멘탈이 좀 다운되신 상태예요. 지금 그 본인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이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신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